혹시 이렇지 않으셨나요? 밤에 분명히 푹 잤는데도 아침이 되면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딱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눕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요즘. 예전엔 잘만 하던 일도 조금만 움직이면 금세 지치고 쉬어야 할 것 같고 내가 왜 이러지?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거예요. 이렇게 듣고 돌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더 속상해집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한 걸까?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이 몸, 정말 그냥 나이 탓일까? 하지만 이 피로 절대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겨선 안 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만성적인 피로감, 사실은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지속되는 피로의 정확한 원인과 실제로 몸이 회복되는 방법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유 모를 피로와 무기력함 속에서 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50대 이후의 삶을 바꾸는 회복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원인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몸이 다시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몸이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조금만 무리가 와도 바로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한 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다 보면 몸은 점점 회복력을 잃고 생활의 활력도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눈치채야 할 변화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50대 전후로 갱년기를 경험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감정 조절, 수면, 체온, 면역, 뼈 건강 등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부신이라는 기관이 과로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한 가정의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자 아버지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느라 결국 탈이 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걸 부신 피로라고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몸이 지치고 기운이 없고 자꾸 눕고만 싶어지는 상태입니다. 기능의학에서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 휴식을 해도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변화는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도 잘 안 하고 근육은 남 얘기야 하시는데요. 사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몸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같은 존재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연히 에너지 생산도 줄어들게 되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어르신은 예전엔 하루 종일 텃밭에서 삽질하고 일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내가 나약해진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나약해진 게 아니라 60대 이후에는 누구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매년 1.5%에서 3%씩 근육이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그 감소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근육 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신진대사 기능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느려지고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너지 공장이 느려지는 상태인데요. 음식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노폐물이 쌓여 몸이 무거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온몸이 찌뿌둥해지는 겁니다. 특히 간과 소화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해독 작용도 줄어들어서 몸속에 불순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나는 8시간 푹 자는데도 왜 이리 피곤하지? 이런 말씀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낮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뇌 속에서 분비돼 잠을 유도하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다가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두세 번은 꼭 깨요. 자고 나도 피곤해서 누운 상태로 그냥 한참 있다가 겨우 일어나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건 나이 탓이라기보다 멜라토닌 감소와 잘못된 수면 루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인 피로입니다. 몸이 피곤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지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은퇴, 자녀 독립, 친구들과의 거리감 등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외로움과 무기력이 깊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런 감정적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피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몸이 지친 것 같을 때 마음부터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놓치기 쉬운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의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예전만큼 나오지 않게 되며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피로 회복에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 철분,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이 충분히 섭취되더라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결국 피로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고기도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여전히 기운이 없을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흡수 기능을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와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배만 채운 거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리가 느끼는 만성 피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이 피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정말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회복 루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루틴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작은 실천만으로도 하루하루의 피로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하나씩만 따라 해보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루틴은 생활 리듬 유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몸의 생체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는 시간이 뒤죽박죽되고 식사 시간도 제멋대로가 되면 우리 몸은 언제 회복해야 할지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하루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7시에 기상하고 밤에는 10시에 취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유지해보면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10분 정도 쬐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리셋시켜주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커튼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이 이제 깨어날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먹게 되면 위장도 미리 준비를 하고 소화와 흡수도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낮잠은 너무 오래 자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권장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 길어도 4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이 너무 길면 오히려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실천 전략은 단백질 중심의 식단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회복과 근육 생성에는 무엇보다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럼 하루 식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침에는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두유 한 컵 정도.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기엔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두부 반모, 생선구이 한 토막, 그리고 나물 반찬 두세 가지 정도면 딱 좋습니다.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 단백질은 충분하고 소화도 잘 되는 조합입니다. 저녁엔 콩밥, 계란찜, 그리고 채소 무침. 이렇게 구성하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권장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식사로만 충분하지 않다면 두유,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혹은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 운동 루틴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거나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매일 걷기, 이 한 가지입니다. 걷기 운동은 체중 부담이 적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으며 무엇보다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돕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걷는 게 좋을까요? 추천드리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이렇게 하루 2번 정도입니다. 오전엔 집 주변 공원에서 20분 정도 산책, 오후엔 근처 마트나 약국까지 왕복 걷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보기 앱을 활용하셔서 하루 5,000보 이상을 목표로 해보세요. 시작은 3,000보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또 중요한 건 걷기를 의식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복부에 약간 힘을 주고 등을 곧게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답니다. 네 번째는 수면 준비 루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피로 회복에 있어서 수면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많은 분들이 밤에 휴대폰을 보거나 갑자기 TV 소리 큰 뉴스,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뇌를 다시 깨우고 계세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저녁 9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알람만 맞춰놓고 무음 모드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족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기만 해도 체온이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며 잠들 준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혹시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족욕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후에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아로마 향을 은은하게 피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 또는 기도나 명상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 루틴을 만들면 우리 몸은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하게 되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은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바로 감정 관리와 건강 점검입니다. 사실 몸이 지친 것 같을 때 그 이면에는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가 함께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작은 권유는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무슨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는지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건강검진 꼭 챙기세요. 만성 피로 뒤에 갑상선 질환, 빈혈,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5가지 회복 루틴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렵거나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을 지키고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고 걷고 자고 마음을 돌보는 것. 이 평범한 실천이 우리 몸을 진짜로 회복시켜주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몸이 달라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피로에 지쳐있는 지인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회복력을 높이는 냉장고 속 음식에 대해 함께 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지혜 코치 김교수였습니다.